밑에서 할 거 입지. 자, 입지 보니까요. 이 공업 입지는 그냥 가볍게 말로 하겠습니다. 공업은요. 자, 첫 번째, 공업은 제일 배버가 제일 중요한 거죠. 1번 가볼게. 배버는 항상 뭐 있어요? 입지에서 운송비, 노동력, 집정력 고려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운송비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요. 먼저 이 말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4번. 그러니까 배버의 최소 운송비 입지는요, 반드시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 합이라는 사실 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가볼게. 항상 이제 볼 게 뭐가 하면 부피가 누가 더 크냐 비교하시라고요. 그래서 원료에 비해서 제품이 더 크죠. 제품이 더 큰 뭐 있습니까? 이건 시장 지향이죠. 그 다음 3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 밑에 5번 가보겠습니다. 편제란 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나는 원료죠.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원료 제약량인데, 원료 제약량 보통 중량이 뭐합니까? 감소되는 산업은 결국은 원료 제약량. 우리 아시고요. 자, 문제 2번요. 2번 보니까 2번에 기억은 조심할 건 끝에 말 중요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원료이면 원료 제약력, 제품이면 시장 제약력입니다. 그 제품이 원료를 잘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두부 공장 주로 돼 있습니까? 시장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니 그렇습니다. 자, 이 니은만 보니까 핵심이고요. 공동 이용한다. 이 말은 결국은 직접, 그렇죠? 결국 공동 이용을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이 말은 같은 말이 기술 연관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술 연관성이 높단 말은 결국은 직접 지향력이고, D급번은 뭐 노동 나이 쪽 노동 지향력입니다. 일단 오래 정리하시고 있죠. 자, 이제 실제 중요한 상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상업을 좀 정리를 먼저 할게요. 자, 상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볼게. 예, 중심지 이론. 얘는 가장 큰 게 두 개예요. 첫 번째 뭐인가 하면 예, 중심지 형성 과정. 요거 묻는 거죠. 여러분 중심지 이제 뭔지 아셔야 돼. 재화나 이 뭡니까 서비스가 공급되는 곳이 곧 이게 중심지라고. 저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현재 집에 있을 때 라면을 사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슈퍼 가지. 슈퍼가 뭐냐 결국은 라면을 공급해 주는 기능 아닙니까? 그게 중심지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중심지의 개념 나오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제품 미치는 제품을 갖다 공급해 주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중심지를 그냥 점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자 여기 중심 동네 슈퍼인데 내 물건을 다시요 이렇게 하자고 이 말 뜻이거든요. 내가 현재 장사할 때 어느 정도 고기만 본점 볼 수 있을까 보니까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고기 오면 본점 볼 수 있대. 이런 게 뭐냐? 내가 본점복에서 올 수 있는 최소한 고기 올 수 있는 범위에서 최소 요구 범위거든요. 이럴 때 수요자가 있는 것을 다른 말 최소 요구치를 말 쓴답니다. 그런데 실제 고기는 이만큼 온대. 1kg에서. 이 말은 뭐요? 내 물건이 미치는 범위 아닙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예, 재화 도달 범위.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도달 범위. 물론 얘가 더 크면 이제 이게 더 커야 되죠? 근데 크다는 건 의미 갖지 말고 이런 말 설명한 게 누구냐? 결국은 얘다 이거 맞습니다. 크리스탈로.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 더 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가끔 보니까 이런 위계, 즉 계층 또는 우리 포섭 원리 쓰면요. 이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네, 중심지라고. 이 계층이 포섭 위반이죠. 계층이 뭐냐? 고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 그 다음에 중차원 중심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고차원 중심지 상권 안에 중차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차원 중심지 안에 이 저차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쓰는 순간 전부 다 크리스탈 중심지라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사실은 중요한 게 인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인력 이론.
무조건 이 두 명 비교하셔야 되죠. 첫 번째 누가 있냐 보니까 레일리.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두 개를 비교하시라고요. 하는데 자, 레일리하고 허퍼의 이론이 각각 세 개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레일리는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현재 여기 고객이 있으면 A하고 B란 동네 슈퍼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요? A만 A, B만 B 딱 한 곳만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명했지 않습니까? 짜장면과 뭐 있습니까? 짬뽕 있을 때 물론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얘는 반대요. 딱 한 개만 좋아한다는 말 뜻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의 제품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결정론적 접근 방식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얘는 뭐 상권 경계를 강조해, 강조. 이 말 뜻은 이것도 하셔야 되죠. 만약에 A 도시와 B 도시 중간에 고객이 있으면 어느 쪽에 고객이 갈 것이 물었을 때 만약에 상권 크기가 A가 B보다 크면 A 쪽이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상권 경기는 작은 쪽이 훨씬 더 뭡니까? 가깝다. 이 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랠리는 공식이 뭐습니까? 거리의 뭐요? 제곱에 대해서 크기지. 그죠? 근데 허퍼는 보니까 얘는 그게 아니죠. A와 B 둘 다 가는 거지. 그죠? 가대. 그러니까 확률상 게임 가는 거 아닙니까? 확률상. 그죠? 60% 가겠다, 40 가겠다 설명된 거 이게 허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허퍼는 결국 뭐 있습니까? 두 개 있는 점포에 둘 다 가다 보니까 이건 확률론적 접근 방식인데 따라서 이건 상권에서 중복되어 있는 거죠. 상권 중첩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항상 거리분의 크기인데 이 말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건 랠리의 가장 치명타가 뭐예요? 여기 결국 마찰계수거든. 근데 아까 설명했잖아요. 마찰계수는 일률제 똑같대. 거리에 따라서. 그건 말이 안 될 거냐.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비록 A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1km고 얘가 3km인데 그럼 당연히 1km 저기 A저 가겠다죠. 그런데 실제 보니까 A까지 갈 때 거리가 50분 걸려. B는 3분 걸리거든요. 결국 마찰에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설명한 게 결국은 허퍼인데요. 여기 당연히 뭐가 들어옵니까? 마찰 계수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이론상 훨씬 더 우수한 게 이해 맞지 않습니까? 왜? 각 점을 보면 마찰계수 다 달라질 거니까.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똑같은 동네시면 똑같은 마찰계수 갖고 있으면 그건 다를 거 아니에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론상 훨씬 우수하지만 이게 실제 실무에 거의 쓸 수가 없다는 이거는. 그래서 비록 이게 조금 단점이 있지만 이걸 좀 더 수정 보완해서 만들어진 누굽니까? 그게 누구죠? 컨버스지. 컨버스는 말로 할게. 상권 경기를 실제 측정한 사람이고 랠리를 갖다 수정 보완한 거예요.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공간 뭐가 있죠? 공간 균별은 제일 중요한 딱 두 개 아닙니까? 시장이 좁은 지역은 어디 간다? 두 점포가 중앙 가는 거지. 시장이 넓은 지역은 결국 뭐합니까? 분산 있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이거보다 더 이 말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보니까 점포의 유형에 따라서 입지 형태, 상품에 따라서 입지 형태 있지 않습니까? 점포 유형에 따라 크게 4개 있죠. 도심 중심지 간다에 뭐요? 집심, 같이 모여 있다. 집재, 흩어져 있다. 산재, 각 동네마다 분산돼 있더라. 네, 국부죠. 상품에 따른 상점의 종류가 있죠. 자, 첫 번째 편의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선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요거 두 개 중에 선매는 뭐 키워드 뭐요? 네, 여러 개 비교한 후에 선택하는 것. 전문품은 시간과 노력을 아껴야 하는 거.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어쨌든 이런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누구냐? 이게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 인력이. 요것만 좀 정리해 보시면서 자, 문제 갑니다.
예, 3번. 자, 3번에 입지론 갑니다. 1번. 자, 랠리 딱 나오지. 쭉 찾아가야 돼. 키워드는 셋째 줄 같은데 보니까. 그죠? 도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2번 가볼게. 자, 2번은 동일한 산업 경영을 할지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을 가지고 다른 말 입지익년인데 이때 입지익년은 자, 익렬하는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요까지. 자, 보세요. 요까지 해볼게. 입지익녀가 뭐죠? 불러스덕이죠? 첫 번째 우리 설명이 이 말 아닙니까? 입지 조건 차이지. 그죠?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이 입지익녀니까. 자, 일단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보세요. 이런 거요. 도로가 있으면요. A, B, C란 장소가 있어. 거기 말 때 그거거든요. 문제 물었던 게. 입자, 동일한 산업 경영이야. 자, 이 말은 A, B, C가 있는데 똑같은 주인이 똑같은 매장 크기,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대. 자, 이 말은 똑같이 옷가게를 하고 있대. 옷가게. 그러면 같은 주인이 같은 서비스, 같은 모든 같다. 다만 입지 조건만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럼 결국 나오는 수익 차이겠습니까? 있죠, 그죠? 그래서 A 지역은 보니까 월 1000 수익 나온대. B는 월 800 나온대. C는 보니까 월 100이 나온대. 이거 D 지역 해보니까요, D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이 지역 옷가게 못 하겠다죠? 못 하는데 어쨌든 이게 현재 입지익년 아니라고. A가 C보다 입지 조건 차이점을 얼마 발생합니까? 여기 입지익년이야. 조건 차이야. 두 번째. 자, 또 미리 할게요. 보세요.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입지익년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입니다. 옷가게 할 때 A 지역이죠. 술집 할 때 나는 수익 차이 있을까? 곧 입지익년이라고 시키면서. 자, 그럼 밑에 말 읽어볼게요. 앞에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둘째 줄, 세 줄 갑니다. 잘 보세요.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면, 자, 이 말 묻는 거죠. 똑같은 A 지역이란 말 뜻이고요. A 지역에서는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입지익녀가 발생합니까? 아니지, 그죠?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입지익률은 달라진다 써야 돼. 그러니까 이 말 좀 기억하시라고. 표현 자체가. 자, 그 다음 4번과 3번 갑니다. 공간 분배 원리에 따르면 그럼 시장이 좁다 나오죠. 그 뒤에 탄력 비탈 전혀 신경 쓰지 마. 시장 좁은 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좁을 땐 중심 가죠. 중심 감각이 뭐야? 집심이지. 그 다음에 4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좋은 상업시장 것은 투자한 자본과 노력을 대해서 충분한 이익을 주지만 이러한 이익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게 좋은 거지 단기는 아니란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고 5번 갑니다. 자, 크레이스는 결국 뭘 중요시합니까? 중심지 형성 과정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반대로 허프는 뭐 있습니까? 중심지간 상호작용. 즉 상호작용이 뭐야? 끌어오는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인력. 상호작용 같은 인력입니다. 상호작용에 따라서 초점을 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가볼게. 4번 1번요. 자, 상권 중첩 인정 누구? 허퍼지. 그죠? 확률론적 누굽니까? 허퍼지. 하나 더 시장 점유율 파악하는데 허퍼지. 그 다음에 2번요. 만약에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 경기는 어느 쪽? 작은 쪽. B 쪽이 가깝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리아사의 중심지는 고차원 중심지, 고차원 백화점이야. 백화점이 최소 유고치와 제한 도달 범위가 동네 슈퍼보다 크죠. 그 다음에 4번 컨버스는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 이 말은 뭐예요? 상권 경계점. 상권 경계점을 실제 구했다. 실제 측정한 사람 누구냐? 컨버스이다. 5번에 시험 내면 절대 틀말 못 내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문제 5번. 풀어보세요.
자, 물어보세요. 한번 푸는 거 한번 봐보자고. 어떻게 푸는가. 자, 보세요. 물론 이거 우리 전에 때 약분 형태를 풀 수 있죠, 죠? 근데 약분 형태 푸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요거 2대 3대 4대지. 그죠? 요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약분이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약분이 가장 큰 단점이 이 문제라고. 나 같으면요, 곱해봐 얼마야? 곱해봐 얼마야? 그럼 바로 하면 돼요, 이렇게. 이래 가시라고. 이건 순간 빨리 어떤 자 캐치하셔야 돼. 딱 보시고. 원래 약분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안 내고 나 같으면 이렇게 내겠다, 언제는. 그러니까 이제 깝깝해진다고, 갑자기. 결국은 1대1이지? 그죠? 2분의 1씩 하면 결국은 5씩이죠. 5만 명인 거죠? 이렇게 푸는 건데, 어쨌든, 이거 눈치를 좀 빨리빨리 그냥 보고 움직이셔야 된다고, 볼 때. 자, D장 갑니다. 네. 6번. 6번은요, 일단 1번, 3번, 4번을 먼저 푸셔야 돼. 1번, 4번, 3번, 4번. 자, 1번은 뭐 있습니까? 서로 같이 모여있지. 모여있다? 집제. 3번은 국보적 나있지. 그럼 국보적 집중성이요. 4번은 뭐 있습니까? 분산돼 있지. 산재죠. 뭐 얘가 답이고. 자, 2번과 5번 서로 비교하시고. 2번 보니까 노력과 비용을 크게 구애받지 않는 거죠. 이건 뭐요? 전문품. 5번은 뭐 있습니까? 비교한다 했어? 선매. 7번. 우리 순서까지 이미 시험 다 냈거든요. 유일하게 안 낸 게 뭐냐? 얘야. 예. 그러면 이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시라고. 항상 뭐든지 분석은 넓은 것부터 좁게 적게 분석해.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기존 부지 분석을 제일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기존 부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넓은 것부터 좁게 적 분석한다고. 결국은 뭐야? 기존 부지 분석, 도시, 인건, 마지막 대상 간다고 순서가. 그럼 다시 해볼까? 내가 현 점포를 이제 저 매장 어디 입지할까 따져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존 부지 분석하고 그다음에 도시 분석하고 인건적 분석에서 가장 적절한 인건적 선정한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적당한 부지를 선정한다고. 순서 알겠죠? 이 순서는 좀 기억하셔야 돼. 적어도. 자, 일단 요것까지가 입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가보자고요. 자, 이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정책. 자, 일단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정부, 시장 개입. 요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 있어야 된다. 요걸 먼저 하시라고. 요걸 좀 더 엄밀한 문을 묻겠죠. 좋다. 어떤 문제 어디 속에 포함될까 시험 내겠죠. 그죠? 그래서 잘 알지만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할 목적인데 이때 보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예가 어떻게 포함되어 건데 자 어쨌든 요 사회적 목표 달성은요 소득이 낮은 분한테 어떤 걸 준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몽땅 다 시장 실패인데 다만 요 공공재에 대한 특성 꼭 아셔야 되죠. 자 공공재 말로 합니다. 성격은 비 경합, 비, 배제, 과대, 과속 요거 마시면 돼. 요거까지 묶어서 가보죠. 그런데 잠시만요. 이럴 때 뭐 있습니까? 국가가 이런 문제 해결해서 개입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발생하죠. 이게 뭐라고? 더 큰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한다. 이게 정부 뭐요?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시험 낼 수 있겠네. 정부에서 특정 지역이 노후화된 지역을 재개발한 결과 어떤 더 심각한 문제 발생해서 그런 걸 해결해서 나온 게 도시재생이다. 해도 하자 없어. 맞다고. 그러니까 재개발 궁극 자 이거 아닙니까? 지난주 했죠?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 쭉 연결해 볼게. 이 지역 주거지 낙후돼 있어, 낙후. 낙후된 지역은 대부분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 하여튼, 어제는 제가 1월날 저기 광주 갔다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고적이 이렇게 도심 재생을 좀 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좀 문제 있던데 하여튼 좀 봐보죠. 요 지역이 낙후되어진 결과 이 지역을 개선시키게 되죠. 예, 이 지역 활성화 어떤 지역 개선시키기 위해서 요 지역을 재개발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집값이 올라가지. 그럼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집값 올라가면 얘가 이 지역에 살 수 있습니까? 밖으로 내몰리지. 내몰려 사실은 소득이 높은 뭐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런 걸 보통 우리 뭐라는지 압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원래 젠트리피케이션 원래 이게 나온 거는 중세 때 어떤 영국,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그때 산업혁명 대부분 뭐 있습니까?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신흥계층이거든. 근데 이제는 뭐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고. 토지를 가지고 어떤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말뜻이 겁니다. 그 지역 어떤 낙후된 지역인데 개발되어짐에 따라 소득이 높은 분이 딱 들어오면서 오히려 얘가 밖으로 내몰린 현상이 곧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해결해서 만들어진 게 뭐요?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도시재생의 궁극적 목적이 뭐야? 이게 아닙니까? 얘는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게, 이걸 제가 설명한 목적이 이런 겁니다.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1월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중개업자가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얘들은 생각은 도시 재생하니까 뭘 생각하는 거면요. 그 어떤 특정한 이 단독 주거 있으면 그걸 현 상태 보존하면서 그냥 국가의 도로 만들어주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주차장 등을 만들어주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럼 결국은 뭐요? 그 지역은 더 이상 어떤 개발될 지가 없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나름 그 서울에서 보니까 좀 투자에 대해서 뭐 일각에 있던 친구들이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어, 일대면 앉아서. 그러니까 전혀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지역은 단독이 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얘도 지금 고려해야 돼. 조건상 얘도 고려하고 둘 다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독 주택이 있으면 요 지역은 결국 보존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등만 한다고 이걸 하고 요 지역은 뭐 상가도 개발하겠다죠. 하고 요 지역은 아파트를 짓는데 보다 아파트 짓는 게 보통 용적률이 보통 한 200에서 한 250% 되거든요. 지어줄 때 200에서 250%인데 압축 개발, 이 지역 아주 압축 개발해버리는 거예요. 보통 350% 정도 이렇게 용이 준다고.
이 지역은 결국은 30층, 40층 건물 지어준다는 거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열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은 동이에요, 동. 응? 그러니까 특정한 동에 종로 1과 2가 하듯이 한 동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얘들 열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여기 약간 비슷한 건데 용적률 이전 제도가 있어요. 즉 같으면 TDR, TDR. 요거요. 비싼 건데 지금 TDR 형태인데 TDR 아니. 그래서 요 오도지는 만큼 여기 있는 용적 여기 판다고 100%만큼 팔면 얘가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돈을 갖다 이 지역 주면 현금을 주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요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어떤 기업들을 만들어 준다고. 만들면 여기 보통 소득이 낮은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여기 있는 요 기업에서 일을 해서 소득 등을 창출하게 해주게 만들어주고 그 결과 이 지금은 소득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소득이 낮은 분과 그 소득이 높은 같이 움직인다 이게.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도심재생이야. 그럼 결국은 소득이 낮은 분이 뭐 있습니까? 이 밖으로 안 내몰린다고. 그래서 이 전체 경제 활성시킬 목적이 곧 이게 도심재생인데 자꾸 생각할 때 요것만 생각해, 요것만. 그게 아니라고. 결국 이제 중개업자 앞으로 해야 될 길은 뭐냐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개업자 지금 생각이 뭔가 하면 결국 그 말 아닙니까? 투자자한테 돈을 벌어줘야 될 거 아니야. 사실 목적이. 그러면 얘는 생각하면 결국 이거요. 이런 지역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더 이상 투자할 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나 같으면 오히려 지금 중개업자 보는 시간이 뭐냐. 어떤 특정한 도심 재생이 발생할 거 예상되면요. 어느 지역이 아파트 들었을 때 이걸 봐야 된다고. 요 동네 섹터 안에 뭐 있습니까? 우리 여기 여기 무슨 동네죠? 중앙동입니까? 중앙동 전체는 재개발 시키거든. 하면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지역이 이렇게 아파트 지을 것인가 그 땅을 찾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찾는 놈이 대박이고 못 찾는 놈이 쪽박이라고 이게. 거기에 대한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아직까지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한 4군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창신동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강마을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이런 지역에 가보니까요. 약간 좀 단점이 조금 안타까운 이런 거요.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역을 자꾸 관광 도시를 만들 생각해.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저기 일본식인데 특화된 어떤 관광을 만들면 저기 외부에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장사 등에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목적인데 이건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아니, 목적이 뭔데?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중 그대로 살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자꾸 관광 특화시키면요. 이게 웃기는 게 뭐 있습니까? 얘들 밖으로 몰려 나간다고. 전국에다 어떤 각 마을마다 관광 도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해서 만든다고. 이게 어떤 희소성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내가 봐서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전부 다 뭐라는가 하면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하여간, 이런 걸 찾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거를 근데 나 같으면 내가 중개업자라면 돈이 있는 분이라면 난 이거 이질 안 한다고. 그 무슨 말이 지금 서울에 지금 땅 집값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간 주 원인 누군지 알아요? 여기 창원도계에 그런 생각 많던데 지방에 있는 투자자, 투기꾼 하여튼 지방 돈을 싹 빼서 다 서울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건 생각이 굉장히 잘못 하고 있다고. 나중에 한 3년 지나 보세요. 확 날 겁니다. 한 방에 훅 가란 말이에요. 나 같으면 내가 투자자라면요. 뭘 하는가 하면 이런 거 찾겠어. 혹시 인천에 가면요. 거기 있는 차이나타운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 동아마을이 있어. 가봤습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에 그 땅값이 5년 전만 해도 평당 100이었어. 지금 평당 1000 넘거든요. 우리 가수 김광석인가? 김광석 있죠? 지금 이제 죽었지만 대구 가면 그 김광석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원래 평당 500짜리 한 1500 넘거든. 나 같으면 이거는 무조건 뭔가 하면 각 시도마다 각 이 시군구마다 이거 무조건 하게 돼 있다고.
아니, 여기 창원시에 있는, 여기 이 구에 있는 이 구청장도 있죠. 이 지역에 뭐 특화된 뭘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지역 주민 결국 인기 있을까요? 그래야 내년까지 또 저게 될 거 아니야. 각각에 있는 시군구마다 지금 저기 있는 장들이 있죠. 지금 혈안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창원지 그런 특화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생각해 보라고. 그런 지역을 잡는 게 훨씬 더 몇 배 더 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괜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트렌드 바뀝니다. 중기업도.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재개발세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 도시 재생하되 그 중에 어떤 지역 할 것인가를 잘 보시라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점점 어떤 그 차익에 대한 것을 자꾸 없어진다고. 또 국가 우리 생각해 보세요. 국가는 집값이 오르는 게 좋습니까?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국가 측면에서. 나는 무조건 가만히 좋아. 아니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거든. 올라가지 신경 쓰이는 거 이것도. 떨어져 신경 쓰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뭔가 하면 이 지역의 결국은 지역 주민은 뭐 있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 만들어주면 거기서 이 기업에 직장 다니면서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결과 이 지역 전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 그럼 결국은 집가에 대한 변동은 크게 없단 말이야 이게. 요 지역만 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투기에 대한 성향이 좀 덜 줄 거예요. 줄고 보니까 예. 이미 이 강남에 있는 이 투기꾼들은 얼마나 빠른가 하면요. 예를 들어 세종시에 가봤습니까? 대거든 가보셔. 가요 자꾸 눈에 띈다고 이게. 세종시는 가장 이 이상주를 건물 저기 뭐 있으면 지역을 분배해놨는데 뭐 상업적도 했는데 가장 치명타 뭔지 압니까? 상업지는 너무 적게 잡은 거야. 너무 적게 잡았다고. 그래서 제일 큰 단점은 뭔가 이게 잠잘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종 정보중앙부처 아닙니까? 대부분 오는 사람들 외부에서 오거든. 우리 같은 민간인들 와서 뭐 인허가 때문에 싸운단 말이야 이게. 결국은 잠잘 곳이 없으니까 그걸 빨리 캐치해서 먼저 4년 전부터 있죠. 외곽 지역에 여기 있는 모텔을 갖다 찾았다고. 질당을. 그래서 이게 모텔이 굉장히 수익이 높습니다. 워낙 유동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벌써 4년 전 했는데 어제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지금 이제 저기 건축업자가 보면 이런 지역에 모텔 지어서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환불 간 거거든요. 말을 안 했어. 아니 웃기는 게 그 충북에 꽤 어떤 건축을 하고 있는 꽤 이름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하고 있더라고. 내가 봐서 야얘 진짜 감 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막차 타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이제 이 모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량 다 들었었단 말이에요. 벌써 이게 한 바퀴 돌아왔어 벌써. 지어서 벌써 이 원래 모텔 같은 거 1년만 돌리면요 투자 안 될 거 빠져나오거든. 그다음 2년째 버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2년 동안 해먹고 벌고 피받고 빠져나왔다고. 그만큼 빨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동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제 기존 모텔이 있고 신규 모텔 지었어. 약간 수익이 오르겠지. 큰 이익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야 이게. 네, 그렇게 지금 뭐 30억 뭐 얼마 투자하고 있던데 나한테 이야기하던데 말 안 했어. 아니 이 바보 아닙니까? 나름 그 청주에서 보니까 이 건설을 꽤 크게 하고 있어요. 이제 저기 뭐 건축사인데 한 3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거 보고 있더니 진짜 바보 같아. 자기 동네면서. 그러니까 이런 쪽에 벌써 넘어섰다고. 이런 단계가. 그러니까 투자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우리 저기 주택이 아니라면 이제. 이렇게 서서히 좀 다른 쪽 흘러가니까 그 다른 방향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게 정부 실패요. 예.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자, 이때 보니까 이제 우리 특히 외부 효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외부 요건은 결국은 개념이 있지.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요? 시장을 어떻게 통하지 않고 대가나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이 특정한 지역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죠. 들어가야 되지. 누가 들어갑니까? 이 지역에. 누가? 개인이 사적인 뭘 집어넣어야 돼. 그런 결과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요것 때문에 이익을 보고 손해봤죠. 보았지만 대가 지불해? 이리 흘러가셔야 돼. 문제에서.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들어가고 대가 지불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지역 주민이 이익을 본 게 외부 뭐요? 경제. 손실 본 게 뭐요? 외부 불경제. 자, 이제 편익갑니다. 편익은 외부 사회가 더 큰 거지. 그죠? 그럼 비용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사적이 더 큰 거죠?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이 생산을 보니까 사적이 물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과대 과소. 외부 불경전 지역이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이 비용은 사회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반대로 사적이 더 큰, 이익은 더 큰 거지. 과대 과소. 자, 그런 다음에 요 말이 아마 최근에 제가 무슨 이 나오는 패턴 보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 될 것 같아. 앞으로 답을 그냥 가장 크게 잡아올 것 같아 보니까. 외부 경제 발생하면 수요가 뭐합니까? 증가하는 거지. 수요가 증가되면 집값은 뭐합니까? 올라가는 거죠. 외부 불경제는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야 돼. 이 말이 붙어 있다고. 왜? 외부 불경제 업체에게 규제를 한다면 단서 붙어야 돼. 한다면 공급원 줄죠. 집값은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 집값 올라간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요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누가? 주민에게 증가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셔야 돼. 무조건. 전에 했어요. 목재 공장 주인한테 국가가 세금 등을 부과하니까 그것만 목재가 올라가지. 올라가면 주택가격이 올라갔죠. 그죠? 결국은 그 비용을 결국은 지역 주민 부담한답니다. 그래 보시고, 자, 외부 경제는 핀피님비. 불경제는 핀피님비. 요걸 제거할 수 있는 제거 방법이 있죠. 자, 일단 지역 주민이 할 수 있죠. 코드 정리가 있죠. 이건 불편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개입하죠. 뭐라고요? 좀 지역 쪽에서 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응? 첫 번째, 요거 제거하면 뭐 할 목적이요? 물어보죠. 자, 지역적 무조건 외부 불경제만 제거할 목적입니까? 외부 경제를 유지할 목적입니까? 얘는 이게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공법 시험 배우고 있는 뭐 있습니까? 예, 1장에 나와 있는 공법 뭐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뭐요? 이게 이 속에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국토는 어떻게? 전 국토를 어떻게?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뭐 후 이용하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 말 아니야. 표현 자체가. 그죠? 그러면 이때 국계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용도 지역이 있고 또 용도 뭐가 있어? 이게 지역주의자 아니 말뜻이 표현 자체가. 용도 지역 몇 개 있습니까? 어떤 거? 주거 아니잖아 이거. 용도 지역이 크게 우리가 아닙니까? 도시와 농촌 두 개 있단 말이야. 도시 농촌. 그 도시 지역. 그다음에 농림 지역이지. 그다음 뭐 있습니까? 보전. 자연환경 보전이죠. 그죠? 그다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거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 목적이지.
그래서 관리적 다 3개 있지. 어떤 게 있습니까? 요거 아니야. 그죠? 요거. 그러니까 결국은 계획 관리가 있을 것이고, 이게 생산이지. 그죠? 얘는 뭐요? 도시지역 다시 4개 있지. 뭐? 주거, 상업, 공장, 녹지지. 주거는 다시 뭐 있습니까? 크게 3개 있지. 주거, 전용, 일반, 또 뭐가 있습니까? 준주거지역. 전용 2개 있지. 1종, 2종. 1종은 뭐요? 단독. 2종은 공동. 공동 4개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몇 층? 5층 이상. 12번. 44. 요건 660. 초과. 이하지. 그죠? 그 다음에 1번은 1, 2, 3종 있지. 그죠? 1종. 중고지.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는 목적이 전국적으로 미리 계획을 짜잖아. 요만큼은 주거, 요만큼은 상업, 요만큼은 공장, 요만큼 뭐 있습니까? 다른 하겠다죠? 녹지에서 이렇게 미리 계획을 짜는 거 아니에요. 해서 여기 이용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합니까? 주거 옆에 공장 들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이거 할 목적이 뭔데? 효율적이에요, 효율적.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 이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효율적 이용, 같은 말 뭐예요? 효율적 시장이야. 그럼 효율적 시장은 뭐야? 초과인이 없는 거잖아. 자, 현재 여기서 보죠. 초과인 지금 발생합니까? 하잖아, 분명히. 둘 중 한 명이. 이건 얘가 이익 보는 거지. 이건 얘가 이익 보는 거 아니야? 초과인 발생했어. 그럼 이걸 제거할 목적이 뭐 있습니까? 이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초과인을 소멸시킬 목적이니까. 이렇게 잘 연결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원칙은. 자,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자, 4페이지 3장 부동산 정책가입니다. 1번 불안전 경쟁. 자, 일단 핵심은 뭐야? 정보시장 개입 필요성이죠. 1번 문제 있어? 있죠, 그죠? 불안전 경쟁 시장 실패죠. 2번 문제 있습니까? 있죠. 조심할 건 2번은요. 공공재 외부 여건 시장 실패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목표입니까? 외부 효과, 그 다음 공공재는 뭐야? 알려보자고. 이게 건에 없는 물은 뭘 하는 거요? 관계없잖아. 그죠? 이건 뭐 시장 실패지. 이 장난치면 그런 장난칠 수 있어. 이거 2번 같은 것은. 그러니까 항상 소득이 낮은 분은 뭐를 준다 했을 때는 곧 이게 다른 말 사회적 목표라고. 그 외에 나머지 몽땅 다 시장 실패입니다. 자, 3번 갑니다. 누가 더 커져? 자, 정보시장 개입할 필요 있어, 없어? 네? 무조건 개입해야 돼. 봐볼래요? 자, 해볼게. 이거 결국 외부 경제에 대한 설명이지. 자, 해보죠. 왜? 이렇게 보죠. 자, 보세요. 여기 소방서 들어갔어. 들어가면 외부 경비 맞지?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소방서 불 꺼주고 비용 들어갔지. 뭐 보상 받았어? 그럼 결국 소방서 계속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생산이 줄지. 국가에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국가가 지원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 있단 말이야. 어느 누구도 손해나 이익이 없는 경우만 개입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이익, 누가 더 큰 손실 나오지. 무조건 개입해야 돼, 무조건. 그 말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4번요. 4번. 예, 시장 기능 달성은 어렵다. 이 말은 뭐야? 민간 세계를 어려운 거지. 그럼 개입해야 되지. 내용을 다 보지 말고 개입한다는 거 보시면 돼. 5번째 갑니다. 정보 불안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어진다면 정부의 시장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 효율성 달성됐 이 말은 아무런 문제 없는 거지. 그럼 개입하지 말을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뭐냐? 문제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하시라고. 자, 5척 갑니다. 문제 2번. 자, 정보시장 개입 근거의 근거. 자, 1번 갑니다. 예, 복지 낮지.
핵심은 주택 부족이 있잖아. 2번. 예, 형평성 문제 발생에 문제 있지? 3번. 자, 뭐나 있습니까? 비용 철회했지? 문제 있지? 4번 가볼까요? 진입퇴거 자유롭대 문제 있어? 없지. 그럼 얘가 답이잖아. 5번 무슨 문제 있습니까? 공간 부족. 공간 부족. 자, 문제 3번.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거 딱 묻죠. 묻거든 무조건 딱 3개야. 이거 암기하셔야 돼. 첫 번째 택지 소유 상한제. 두 번째 토지 초과 이덕세. 암기하셔야 돼 이거. 택지 소유 상한제, 그다음에 토지 초과 이덕세, TDR 요거 3개.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건 딱 쓰면 그 3개요. 택지 소유 상한제, 그다음에 초과 이덕세, 그다음에 TDR 요거 3개만 암기하시라고. 그거 외에는 절대 다른 말 못 내게 돼 있어. 자, 4번 갑니다. 문제 4번. 4번이 딱 태어난 순간 답은 1번, 2번 둘 중에 한 놈이야. 다른 건 절대 답을 만들 수가 없어. 자, 1번 비경합, 비배제지. 2번 과소생산. 요거 마시면 돼. 자, 문제 5번 갑니다. 5번, 1번 갑니다. 외부 효과는 개념 딱 튀어나오지. 뒤에 쭉 가시면서 칠판 볼래요? 요거 2개 확인해요. 요 2개. 개념 묻는 순간.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 말 하죠. 시장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중에 왜 정은 누가 더 크죠? 비용. 정은 사회가 기분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사적인 기분 더러운 거잖아. 뭐 사적 비용이 더 커야 되지. 그죠? 3번 갑니다. 자, 공원 등이 형성됐네. 정 맞죠? 일단 수요가 우척, 좌척, 우척. 자, 4번 갑니다. 정 나와 있죠? 과대, 과소. 그 다음 5번 갑니다. 핵심은요, 정나면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비용을 지불해 안 해? 안 한단 말 중요하다고. 이익은 당연히 정인데. 자,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6번 문제. 자, 6번. 자, 왜 효과라는 개념 나 있죠? 나오면 또 찾아가야 돼. 이 2개 지문. 무조건 이 2개 지문과 장난치게 돼 있어, 문제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대가를 받지 않는 상태잖아. 그죠? 의도하지 않는 혜택의 손실을 보았지만, 네, 대가 등을 받지 않는데, 혹시 있죠? 잠시만. 요 문구에 장난치게 한 게 돼 있어. 의도하지 않는 거야. 의도한 건, 의도했더니 이 말은 무조건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2개 보셔야 돼.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둘 다 요거 확인하시라고. 자, 2번. 님비는 정부. 자, 3번 갑니다. 자, 3번은 끝에 외부 불경제 사료 해결 방안. 자, 첫 번째 뭐 들어왔어? 공에 들어왔지. 자, 해결 방안 뭐 있습니까? 과징금이지.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지역 지구제 목적은 외부 경제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이죠. 외부 불경제. 틀린 거지?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가 아니라. 그 다음 5번 갑니다. 중동 원유가가 인상되어서 한국의 석유화학공업이 원가 압박을 받게 된다. 이건 외부 불경제 대표적인 사례다. OX. 다시 3번 것으로 비교해. 3번과. 자, 보세요. 이 말입니까? 여기 보세요. 얘는 무조건 뭐 들어와야 되잖아. 3번은 들어왔잖아. 뭐가? 공해가. 거기 있는 얘 5번 들어왔습니까? 없지. 그럼 얘가 답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외부에 관계없이 뭐 있습니까? 이건 그냥 단지, 예, 경제 행위지. 이런 문제 풀 때 있죠.
한 개 한 개 지금 5번, 6번, 7번을 분리하지 말고 5번, 6번, 7번 다 외볼 거 아닙니까? 같이 묶어서 가시라고 문제 공부하실 때. 자, 그 다음에 7번, 1번 갑니다. 자, 잘 보세요. 부의 외부역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에 결국 뭐 있습니까? 발생된 외부역을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선 뭐가 된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 이게 이 말, 이 말.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보세요. 국가가 얘한테 규제했지. 하니까 요 비용이 얘가 다 부담합니까? 지역 주민 전가됩니까? 요 말이 사회적 비용 발생이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주택 공급의 감소를 유발해서 주택 가치 올라간다. 이런 말이 꽤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민간에서 해결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그냥 넘어가자고요. 4번 가볼게. 소비에서 외부 불경제 발생하면 사회적 한계는 큰 의미 갖지 마세요. 편익이란 말이 중요하니까. 자, 불경제는 편익은 누가 더 큽니까? 사적이 더 큰 거지. 그죠? 얘가 틀린 거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부의 외부효과 발생시키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말 뜻이 뭐요? 자, 현재 이거 효율, 비효율. 비효율이지. 한쪽이 치우쳤으니까. 그 효율성 달성을 뭐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규제를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 달성할 수 있다. 비효율성을 감소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지난주까지 했죠? 그죠? 자, 밑에 있는 토지정책. 양대. 일단 가볼게요. 토지정책까지만 다음 주 하자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수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문제 있죠. 같이 풀 거예요. 같이. 일단 지난주 했던 거까지 쭉 정리한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거 갖고 오셔야 돼요. 요 내용 갖고 오시고 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우리 요번 주 숙제 낸 거 있죠. 그거 해오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지? 우리 저기 포트폴리오 앞에까지 해오시면 되겠네. 자, 오래 하시고 오늘까지 마저. 자, 수고했습니다.